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척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은행에 맡겨둔 돈, 정말 안전할까요? 11월부터 은행 제도가 크게 바뀐다고 하는데 과연 우리의 노후 자금은 괜찮을지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실 거예요. 얼마 전 제가 만난 75세 김영애 할머니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평생 은행만 믿고 살아오셨대요. 하지만 요즘 뉴스를 보면 잠이 안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디지털 화폐니 전자지갑이니 이런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우리 같은 늙은이가 어떻게 해? 하시면서요. 81세 이상록 할아버지도 비슷한 걱정을 하셨어요. 손주들은 휴대폰으로 모든 걸 해결한다는데 글씨도 잘 안 보이고 손도 떨리는데 어떻게 하냐고 하셨죠. 은행 창구마저 줄어든다는 소식에 더욱 걱정이 크셨어요. 자, 그럼 천천히 알아볼게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은행 통장은 어떻게 보호받고 있을까요?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조금 어려운 말처럼 들리지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 제가 국민은행에 5천만 원을 맡겼다면 이 돈은 100% 안전하게 보호를 받아요. 신한은행에 또 5천만 원을 맡겼다면 이것도 똑같이 보호받습니다. 우리은행에 7천만 원을 맡겼다면 이건 좀 다른데요. 7천만 원 중에서 5천만 원만 보호를 받아요. 아,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어요.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은 좀 달라요. 청약통장은 예금자 보호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 처음 들으시죠?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청약통장은 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정말 큰 변화가 찾아온다고 해요. 바로 디지털 화폐라는 건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지갑에 넣고 다니는 현금을 휴대폰에 넣는 거예요. 마치 손주들이 카카오톡으로 대화하듯이 우리도 휴대폰으로 돈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복지관에서 점심 식사하실 때 지금은 종이 식권을 사서 내시죠? 앞으로는 휴대폰으로 살짝 찍기만 하면 돼요. 목욕탕 가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종이 이용권 들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폰만 있으면 된답니다. 걱정되시죠? 저희 어머니도 처음에는 무척 걱정하셨어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하시면서요. 하지만 요즘은 손주들한테 용돈도 휴대폰으로 보내시고 버스도 휴대폰으로 타세요. 처음에는 다 그래요. 천천히 하나씩 배워가면 됩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은행들이 이미 준비를 시작했어요.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창구도 만들고 글씨도 크게 보이게 했대요.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볼 수 있게 직원들도 많이 뽑았고요. 혹시 난 휴대폰으로 하는 거 자신 없는데 하고 걱정되시나요? 괜찮아요. 처음에는 가족들과 함께 배우시면 돼요. 복지관에서도 교육을 해준대요. 은행에 가시면 친절한 직원분들이 하나하나 알려주실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보안이에요. 누군가 전화해서 돈을 보내달라 하면 절대로 보내시면 안 돼요. 은행이나 경찰서에서는 절대로 전화로 돈을 보내달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수상한 전화가 오면 바로 끊으시고 자녀분들께 꼭 알려주세요. 자, 이제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볼까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단계별로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전자지갑이라는 걸 만들어야 해요. 어려운 말 같지만 그냥 휴대폰에 작은 통장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은행에 가셔서 전자지갑 만들고 싶어요 하시면 직원분들이 다 도와주실 거예요.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 전자지갑에 돈을 넣는 거예요. 지금처럼 은행에 가서 현금을 넣으시면 되고요. 정부에서 주시는 복지수당 같은 것도 자동으로 들어온답니다. 통장에서 전자지갑으로 옮기는 것도 가능해요. 세 번째로는 실제로 써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마트에 가셨다고 해볼게요. 계산대에 있는 네모난 표시를 QR코드라고 하는데 이걸 휴대폰으로 한번 찍으세요. 그러면 휴대폰 화면에 얼마를 내야 하는지 나와요. 맞는지 확인하시고 결제하기 버튼만 누르시면 끝. 영수증도 자동으로 휴대폰에 저장된답니다. 혹시 불안하시다고요? 걱정 마세요. 돈을 쓸 때마다 비밀번호를 물어봐요. 내가 비밀번호를 누르지 않으면 절대로 돈이 나가지 않아요. 손가락 지문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2중, 3중으로 안전장치가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 절대로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시면 안 돼요. 가족이라고 해도 안 됩니다. 은행 직원이 전화해서 물어봐도 절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진짜 은행 직원은 절대 전화로 비밀번호를 묻지 않아요. 요즘 못된 사람들이 전화해서 돈이 위험하다, 빨리 돈을 옮겨야 한다고 겁주는 일이 많아요. 이런 전화 오면 바로 끊으세요. 그리고 자녀분들한테 꼭 알려주세요. 자녀분들 전화번호를 휴대폰에 미리 저장해 두시면 좋아요. 아,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시면 언제든 은행에 물어보세요. 요즘 은행마다 어르신 전용 창구가 있어요. 거기 가시면 친절한 직원분들이 천천히 다 설명해 주신답니다. 복지관에서도 교육을 자주 한다고 하니까 한 번씩 참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디지털 화폐로 바뀌면 좋은 점이 많아요. 지갑을 잃어버릴 걱정이 없고 무거운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돼요. 손주들한테 용돈도 바로바로 보낼 수 있고요. 나중에는 정부 지원금도 더 쉽게 받으실 수 있어요. 복지카드 여러 장 들고 다니실 필요 없이 휴대폰 하나로 다 해결된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 조금 어려우셨나요? 괜찮아요. 이 영상은 다시 보실 수 있어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변화에 천천히 적응해 보아요. 함께하면 어려운 것도 쉬워질 거예요.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황금세대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